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대한민국의 10번째 대통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0%가 넘는 득표율로 당당히 대한민국 대통령에 이변 없이 당선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외 동포 정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의 재외국민보호법은 재외동포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속 빈 강정 같은 정책이 아닌 속이 꽉 찬 정책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동포사회 한인단체장들도 대한민국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새 대통령 당선자께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뉴욕 한인회장으로서 새 대통령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먼저 대한민국이 지금 내분이 되어 있습니다. 진보 또 보수. 그러나 이제 새 대통령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시고 함께 소통을 통해서 실행해 나가시면서 이 국민들을 화합하시고 통합해 나가시는 대통령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6개월 이상 지속됐던 분란과 대립,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벌어졌던 그 갈등을 넘어서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외 동포로서의 바람은 실제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거론되었던 재외 그 동포청이 설립이 되어서 앞으로 참정권 및 복수 국적 확대 등의 재외 동포 관련 법안들이 꾸준히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19대 새 대통령께서 이제 탄생을 하셨는데 그동안 아시다시피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국론이 분열되는 그런 과정을 저희는 동포로서 쭉 봐왔고, 특별히 국론 분열에 있어서 어떤 이념적인 다름이 있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굉장히 국방에 여러 가지 위험을 느끼는 그런 상황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에 새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제 국론을 하나로 묶으시고 또 화합해서 궁극적으로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 정국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거리의 시민들도 새 대통령에게 다양한 당부를 했는데요.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소외된 계층을 잘 보살피고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 자신을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 반대했던 사람들을 아우러서 통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통합된 힘을 가지고 소외된 계층의 말을 잘 들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그 당을 탈바해서 앞으로 범당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후진한 것을 더 발전해 주시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봤었던 대통령들보다 좀 더 나은 대통령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다 좀 더 이제 좀 투명하고 그런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정부패 없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이제 앞으로 이제 대통령 취임 이제 새로 하시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나라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되게끔 좀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외국민 선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재외선거는 재외선거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투표에 참가했는데요. 재외국민들의 표심은 압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외선거 투표 현황에 따르면 19대 대선 재외선거 전체 투표자 22만 1,981명 중 59%에 해당하는 14만 886명이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로 16.3%에 해당하는 3만 6,073표를 얻었습니다. 3위는 2만 5,757표를 얻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홍준표 후보는 득표율 7.8%인 17,294표를 얻었고, 유승민 후보는 9,929표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해외 유권자들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분석한 지역별 득표에서도 서울 56.8%,
경기 60.4%, 부산 61%, 경남 54.3% 등 49.9%를 기록한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을 보이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국외부지자인 주재원, 유학생 등 20, 30대 젊은 층의 투표율이 영주권자 중심의 재외선거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해외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외동포청 신설 등 재외동포 지원 조직 개선과 재외공간의 영사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소기업 지원이 없으면 내일 세탁업의 사업 유지가 점점 어려운 현실입니다. 런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또 소기업 지원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5일 런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네일과 드라이클리닝 업소에 환경설비 설치 지원금을 주정부가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번 지원금 $300만 2017에서 18 회계년도 예산안에 포함하려 했지만 좌절됐었습니다. 연방과 주정부의 환경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네일과 드라이클리닝 업소들은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상정한 법안은 주 도시개발공사가 네일과 드라이클리닝 업소와 같은 소기업들에게도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는 정보기술업체를 중심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신청 대상을 네일과 드라이클리닝 업소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의 지원금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번보다 많은 $500만 지원금 상정을 검토한 바 있으며 지원금 제공처도 환경시설공사로 변경했습니다. 이유는 쿠오모 주지사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로컬 기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네일과 드라이클리닝 업소 등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법안은 현재 주 하원 소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요즘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사용 안 하시는 분 없으신데요. 뉴욕주가 노인복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앱을 출시했습니다. 뉴욕주가 새로 런칭한 앱 NYS 에이징은 뉴욕주 노인국이 제공하는 각종 보건과 주택, 대중교통 등에 대한 정보와 혜택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의료보험과 노인아파트, 처방약 플랜 등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국 사무실이나 시니어센터, 홈케어 서비스, 건강 관련 비영리 기관 등이 위치한 곳을 찾을 때에도 이 앱을 이용해 Near Me에 접속하면 자신이 있는 위치에 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위치를 표시해 줍니다. 또 No Long Door 시스템을 이용하면 장애나 건강상 문제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거주 지역에 있는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노인복지 서비스 앱은 뉴욕주 모든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스마트폰 사용이 생활화된 노인들이 앱을 통해 좀 더 쉽게 유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앱은 전국에서 처음 뉴욕주가 선보였으며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NYS 에이징으로 검색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도 합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뉴욕주 하원 법안에 대한 지지 서명 운동이 전개됩니다. 뉴욕주 하원의 프란시스코 모야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제한적 용도의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입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은 불체자 운전면허증 옹호 단체인 그린라이트 드라이빙 투게더 회원들이 뉴욕주 전역에서 하원 의원들을 만나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며 법안 지지 서명 운동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 법안은 체류 신분의 합법 여부와 상관없이 16세 이상 뉴욕 주민은 누구나 제한적 용도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지만 연방이나 주정부에 제시하는 신분증이나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대신 사용할 수 없도록 그 용도를 제한합니다. 이를 위해 제한적 운전면허증에는 연방정부의 공식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기재됩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은 일각에서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에 수백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는 지적에 운전면허 발급 수수료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면허를 취득한 불체자들의 차량 구입으로 경제적인 이득이 더 크다는 주장입니다. 또
제한 적용돼 운전 면허증은 불체자뿐만 아니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운전 면허증이기 때문에 신청자의 체류 신분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명운동 참여는 뉴욕 이민자연맹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세히 안내돼 있습니다. 중순에 접어든 5월이 메모리얼 데이를 향하고 있습니다. 각종 오르는 물가 속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통상 메모리얼 데이를 전후해 오르는 가솔린 가격이 올해는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8일 전국 가솔린 가격은 전주보다 4센트 빠진 갤런당 2.37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에 더해 메모리얼 연휴까지 10센트 정도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애널리스트들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이 3달러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반대의 현상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메모리얼 연휴를 앞두고 가솔린 수요가 상승하면서 가스값도 상승합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올해 초만 해도 배럴당 55달러까지 올라갔지만 4월 중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9일 46.21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국제 원유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원유 공급량은 계속 증가하고 러시아의 원유 수출도 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는 지난해 말 원유 감산에 합의했지만 이 합의마저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더욱이 오페크의 감산 합의 이후 정유 회사들은 가솔린 공급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게스버디의 패트릭 대한 애널리스트는 5월이면 일반적으로 가스값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지만 올해는 달라서 앞으로 1, 2주 동안 가스값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AT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민이지만 그동안 칼리지 보드는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칼리지 보드는 1년 전부터 무료 온라인 강의를 시행하면서 그 효과에 대해 눈에 띄게 성적이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SAT 주관사 칼리지 보드는 칸 아카데미와 파트너십을 맺고 SAT 무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칼리지 보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시작된 개정 SAT 응시생 25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칸 아카데미의 무료 온라인 강의를 20시간 수강한 학생의 경우 평균 115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학생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점수 향상을 보였습니다. 또 무료 온라인 강의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학생은 전체 SAT 응시생 370만 명 중 40%였습니다. 칼리지 보드는 칸 아카데미의 온라인 강좌는 무료이며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맞춰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칼리지 보드의 입장은 과거 SAT는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 된다며 과외 학습의 효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달라진 것입니다. 칼리지 보드 대변인은 이번 칼리지 보드의 조사 결과는 칸 아카데미의 무료 온라인 강의의 효과를 인정한 것이지 사교육기관의 성적 상승 효과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국의 어버이날은 지나갔지만 5월 둘째 일요일 내일 미국의 어머니 날인데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머니를 여인 소녀 안나가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던 흰 카네이션을 어머니 무덤에 심고 흰 카네이션을 한 모임에서 나누어 주면서 시작됐습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 효, 우리나라를 따를 나라가 없겠지만 미국도 마음은 같으리라 봅니다. 미국은 항상 일요일이지만 한국은 평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바쁜 직장인들 이제는 함께하지 못하는 죄송한 어버이날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